결국 한지민 소미가 천국과 아름다운 이 드라마의 전체를 휘저었습니다. 역시 이전 영상에서 분석했던 해숙의 치유의 과정, 즉 해숙이 아이를 잃은 불행한 젊은 시절의 망상적 자아,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아들 은호를 잃은 뒤에 남편 낙준의 사고까지 발생하고 그 충격으로 해숙은 아들 은호의 기억을 지우게 된 거죠. 이승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오면서 해숙은 자신의 불행한 기억의 파편도 같이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었고, 그 불행한 기억 속 파편들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었던 소미를, 이 나쁜 기억을 낙준이 결국 붙잡아 천국에 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했던 고양이 소냐가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 반가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고양이 소냐. 소냐는 충격적인 얘기를 소미에게 하죠. 네가 사람인 줄 알아? 어차피 넌 소멸될 거니까. 넌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머물 수 없는 존재라고 소냐는 말했죠. 이 부분에서 이미 예측했던 소미는 해숙의 망상적 자아, 기억의 파편이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던 11화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배우 한지민이 가장 돋보이 드라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드라마에 또 가장 늦게 합류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밝혀진 소미의 정체, 그리고 해숙이 은호를 잃어버리는 이유, 그 속에서의 짜장이의 등장, 이 또한 궁금해했던 낙준의 다리를 못 쓰게 된 이유, 은호가 왜 죽게 되었는지, 어쩌면 속 시원하고 어떤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 회차였습니다. 아무튼 센터장은 역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키였네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역시 이 모든 것은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소미만 천국과 이승으로 가는 설정, 뻔히 그걸 알면서도 모든 걸 허용해주는 천국의 센터장. 결국 낙준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해숙의 망상적 자아, 소미도 낙준에게는 불행하고 슬펐던 그 당시의 해숙이므로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게 됐던 것이었죠. 하지만 해숙은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하게 되고 은호를 두고 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걸 떠올린 해숙은 어둠의 공간에 잠식되고 은호를 잃어버린 이유를 해숙은 자신이 버렸던 그 기억 모두를 자신의 망상적 자아와 대화하듯 얘기하면서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호와 기억의 파편인 소미와의 대화,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 당시를 떠올리며 하는 대사. 은호는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며 그 시절의 엄마 소미에게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짜장이 조차도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짓지만 않았어도 미안합니다라며 목사 은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 역시 남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탓이라고 말하는 이 치유의 과정이 곧 천국과 아름다운 이 드라마의 맥락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그럼 다시 정리 분석을 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치유를 향한 기억의 회복과 자아의 통합으로 그려진 11화, 강렬한 10화 첫 장면, 지옥에서 온 듯한 소미가 강정구를 들어올리던 충격적인 비주얼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 여인의 처절한 고통과 치유를 향한 영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해숙이 잘라낸 슬픔의 조각소미, 그녀는 다름 아닌 이해숙이 아들 은호를 잃은 충격과 남편 낙준의 사고까지 겹치며 삶을 이어가기 위해 스스로 잘라낸 고통과 슬픔 자체, 즉 해숙의 젊은 날, 상처받은 기억의 파편이자 분리된 감정체였습니다. 해숙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비극적인 순간을 지워버리려 했을 때 그녀의 무의식은 소미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고양이 소냐의 내가 사람인 줄 알아? 어차피 넌 소멸될 거니까. 넌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머물 수 없는 존재라는 대사는 소미가 일반적인 영혼이 아닌 해숙의 정신적 방어 기제로 인해 생성된 특수한 존재임을 명확히 합니다. 소냐의 말은 소미가 해숙의 치유 과정이 끝나면 사라질 운명임을 미리 예고하며 소미의 존재 목적이 해숙의 온전한 회복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해숙이 이승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오면서 그녀의 불행한 기억의 파편들, 즉 소미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지옥행 열차를 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낙준의 지독한 사랑이 소미를 붙잡아 천국에 두게 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낙준에게 소미는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해숙의 불행하고 슬펐던 그 시절의 모습 그 자체였기에 낙준은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소미를 지켜냄으로써 해숙의 치유를 위한 기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사진이 빛바래기도 전에 자신이 기억에서 아들을 지워버린 매정한 엄마 이해숙 유죄. 이 대사 속에는 아들 은호를 잃은 해숙의 극심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기억을 지워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이라는 마지막 절규는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지독한 사랑과 회한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며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해숙의 이 모든 대사에 대해 천국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며 간접적으로 사실이라는 말로 순간
해숙의 영혼을 강제로 깨우는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이 확증은 해숙이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억눌렸던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해숙은 자신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웠는지, 왜 아들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미가 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대변하는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그녀가 어둠의 공간에 잠식되어 자신이 버렸던 기억들, 망상적 자아과 대화하듯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은 이 기억 복원 과정의 고통스러우면서도 필연적인 묘사였습니다. 낙준의 다리 부상과 은호의 죽음 역시 11화에서 마침내 연결됩니다. 낙준이 강정구에게 돈을 건넨 이유가 은호를 찾기 위함이었음이 명확해지며, 그는 은호를 판 것이 아니라 아들을 불법 입양 조직으로부터 구하려다 얽혔음을 보여줍니다. 낙준의 다리 불구가 된 것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구를 쫓다가 발생한 사고였죠. 그는 아들을 구하고 동시에 아픔에 잠식된 해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던졌던 것입니다. 그의 다리 부상이 해숙의 고단한 삶의 시작이었음을 고려하면 낙준의 희생은 더욱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한편 짜장이의 등장은 치유의 과정이라는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짜장이가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짖지만 않았어도 미안합니다라며 은호 목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은 은호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남 탓이 아닌 내 탓이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책감을 통한 자기 단죄가 곧 치유의 시작이라는 드라마의 메시지를 강화하며 모든 인물들이 상호작용하며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1화의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절정은 바로 은호 목사와 소미 해숙의 기억 파편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은호는 사랑하는 엄마의 아픈 자, 소미에게 비극의 책임이 엄마에게 있지 않다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깊은 상처를 헤아려주며 용서의 손길을 내밉니다. 엄마가 날 놓지 못하면 나 역시 엄마를 잃은 5살 은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 말은 은호가 엄마의 슬픔에 묶여 천국에 머물러야 했던 자신의 상황과 엄마의 치유가 곧 자신의 자유로움임을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순수하고도 조건 없는 사랑은 소미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죄책감과 슬픔, 분노의 굴레를 풀어줍니다. 소미가 해숙의 감정체라면 은호와의 이 대화를 통해 그녀의 고통이 비로소 해소되고 해숙의 내면으로 완전히 통합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잃어버린 아들이 엄마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이자 엄마의 영혼을 구원하는 감동적인 용서의 순간이었습니다. 은호 목사는 해숙과의 대화를 통해 마침내 환생의 자격을 얻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며 해숙 역시 자신의 영혼의 다음 단계를 향한 선택을 할 결심을 굳힙니다. 해숙 또한 환생 자격을 얻었다는 센터장의 언급은 그녀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예고편에서 해숙이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은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 트라우마를 극복한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거나 완전한 평화를 찾아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채 자신을 단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은 영혼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낙준에게는 해숙의 완전한 치유와 자유가 곧 자신과의 영원한 이별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해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결과가 해숙의 떠남이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낙준의 절규는 해숙을 향한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녀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처절한 외침입니다. 그 문은 해숙이 도달할 완성의 경지이자 낙준이 해숙을 진정으로 놓아주어야 하는 사랑의 최종 시험대일 것입니다. 11화는 해숙의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격렬하면서도 감동적인 구원의 서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최종회에서 해숙이 진정한 천국을 찾고 낙준과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설마 전부 환생하게 될까요? 서로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런 설정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